아니 차가 이거 엄청 비싼 차 아닌가요? 네, 샌드위치 팔아서 샀습니다. 그러면은 월 매출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진짜 월세 70에서 일매출 최대 400만 원까지 나오고 있고요. 제일 많이 팔 때는 한 달에 1억 정도까지도 팔아봤어요. 네. 아니 되게 명품관인 줄 알았어요. 네네네. 돈을 벌어서 계속 투자하고 머리 치장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단발머리로 살았고요. 그 추리닝을 여러 벌 가지고 있었던 게 레깅스 거지란 소리도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지금 양치 30초 만에 끝나신 것 같은데. 삐님이 와서 양치하는 거예요. 여자 혼자서 장사하는 게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저처럼 여성 창업가분들에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많을 것 같아서 의미가 달라.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부터 알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 막 3잡, 4잡 하루에 막 4탕 뛰고 이랬었거든요, 알바를. 그래서 막 영화관에서 알바했다가 막 웨딩홀 가서 알바했다가 또 카페 갔다가 또 모델 일도 했다가 제가 이제 멕시코에 교환학생으로 가 있었는데 축제가 열렸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다 그때 뭐 돈 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나도 뭐 이때 한번 좀 땡겨볼까? 라는 생각에 일본 친구들은 초밥 한국 학생들이 김밥 만들어서 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할 자신이 없었어요. 한국에 그 택배로 그 한복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이제 팻말 하나 들고 한 번 사진 찍을 때마다 이제 20페소를 받는다라는 팻말을 제가 제작을 했어요. 근데 몇 시간 만에 막 몇백만 원이 막 벌리는 거예요. 줄 서고 막 경찰들도 저희 잡으러 온 줄 알았는데 경찰들도 사진 찍자고 하고. 남들 다 잘 때 저 혼자 시켜 먹을 때 벨 누르지 말아주세요 했는데 벨 누르면은 그 누가 깰까봐 되게 염려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런 걸로 불편함을 느끼면 고객님들도 느끼겠다 싶어서 제작을 한 거예요. 육아라는 표현을 계속 쓰잖아요. 제 자신이 없어질 각오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계획도 없이 사업을 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당장은 힘들 수 있지만 내가 조금만 견디고 노력을 하면은 충분히 그 보상은 따라오거든요. 안녕하세요. 여기 집이신 거예요? 네네네. 여기 바나나가. 제가 끼니를 잘 못 챙겨 먹어서 네. 상하지 않았어요. 저게 맛있는 거 아시죠? 그럼 출근할 때마다 여기서 하나씩 뜯어 먹으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집에 필라테스 강사세요? 아니에요. 체력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매일매일 언제든 제가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서 8평 매장에서 샌드위치 하나로 이 집과 차를 사고 월 매출 거의 1억 가까이를 만든 김효진입니다. 8평에서 1억까지 네네. 지금 이제 매출을 찍으셨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어떻게 샌드위치로 그 네네. 매출이 나올 수가 있나요? 제가 안산에서 배달 장사를 처음으로 시작했고 식사부터 디저트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저희 카페 그리닝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주고 계셔서 네. 지금 여기 보면 네. 마치 스튜디오 같아요. 유튜브 이제 준비하려고 해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자영업 관련된 채널을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 네네. 출연 신청해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여자 혼자서 장사하는 게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우먼 스토리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거 보면서 제가 용기도 많이 얻고 위로도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여성 창업가분들에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많을 것 같아서 출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화장실에 네. 모니터가 지금 제가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반신욕하는 시간이에요. 생전 텔레비 안 보거든요. 이 시간이 낭비된다고 생각해서 안 봤어요. 근데 유튜브나 굉장히 정보를 얻는 방법들이 많더라고요. 시간을 아끼고자. 저는 반신욕 할 때 항상 유튜브나 릴스 이런 것들을 보려고 저는 멀티로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해요. 지금 양치 30초 만에 끝나신 것 같은데. 삐님이 와서 양치하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오늘 가락시장 근처에 식자재 그 유통센터 미팅 갈 거예요. 아니 차가 이거 엄청 비싼 차 아닌가요?
네, 샌드위치 팔아서 샀습니다. 샌드위치 팔아서 많이 버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은 월 매출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진짜 월세 70에서 일매출 최대 400만 원까지 나오고 있고요. 제일 많이 팔 때는 한 달에 1억 정도까지도 팔아봤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직원들도 힘들고 운영하는 것들에 있어서 직원들의 편의나 그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출이 한 300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그 정도 선으로 저희는 지금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샌드위치 창업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외국 생활을 했는데 외국에 가면은 정말 그 역마다 서브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건강한 음식을 좋아해서 야채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야채를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 서브웨이 같은 브랜드가 한국에는 그때 당시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제2의 서브웨이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창업 아이템을 샌드위치로 잡았습니다. 수 있는 거는 주시면 다 이렇게 이거 만드는 거는 이제 미팅 끝나신 거예요? 네, 미팅 끝났습니다. 좋아요. 의미가 달라.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또 어디로 이동하시나 봐요. 미팅 끝나서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매장을 출근하러 가려고. 아니 되게 명품관인 줄 알았어요. 네네네. 돈을 벌어서 계속 투자하고 저는 사실 베풀기 위해 장사를 해서 남들한테만 베푸는 삶을 살았거든요. 장사할 때 제가 단발머리, 지금은 땡케로 보이려고 단발 칸야만 했는데 머리 치장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단발머리로 살았고요. 그다음에 맨날 추리닝만 입고 살았어요. 한 3년 정도를. 네, 지금은 이제 운동하려고 추리닝을 입는데 그때는 이제 못 고르는 시간도 아깝고 그래서 정말 같은 색깔 그 추리닝을 여러 벌 가지고 있었던 게 레깅스 거지라는 소리도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20대를 보내고 제 진짜 예쁠 나이를 추리닝에 단발머리 이렇게 살아서 추억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저 자신한테 좀 미안해서 네, 저 자신한테 주는 선물로 장만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승마할 때 쓰는 모자 아닌가요? 네, 제 취미가 승마예요. 제 사회주팔자가 적토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달리는 경주마, 열심히 일할 땐 일하고 운동은 이제 승마나 필라테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승마가 되게 비싼 스포츠라고 알고 있는데 골프보다 쌉니다. 승마 같은 경우는 한 번 나갈 때 한 8, 9만 원 정도? 말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말은 제가 없죠. 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와, 책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너무 그 좋은 책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읽을 시간은 없었지만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샀고 언제든 읽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저만의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바인가요? 이렇게 장사하기 전에 술을 엄청 좋아했는데 사업을 하고 술을 끊었어요. 술을 먹으면 다음날 너무 지장이 되고 제가 할 일을 많이 못하더라고요. 네, 사업하고 술을 끊었고 그래도 사람이 뭐 스트레스는 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한두 잔 이렇게 네. 차가 2대신 거예요? 네. 제가 운전을 너무 못해가지고 거래처 미팅 때문에 서울 갈 일이 많은데 길을 안 비켜줘요. 그래서 사실 그 용이에요. 비켜달라고. 데일리에는 그냥 이거. 지금 그러면 매장으로 바로 가시는 거예요? 네. 본점이 잘 돼서 이제 2호점을 차렸어요. 네. 본점은 제가 이제 아버지 가게를 차려드리고 지금 2번째 차린 2호점 매장으로 갈 거예요. 아버지가 카페 클리닝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좀 적적해 하시더라고요. 우울증이 조금 올 것 같다고 뭐 좀 해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 시니어들이 창업할 수 있는 그 초밥집을 하나 차려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집, 차, 그리고 아버지 가게까지 차려드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진짜 네, 요즘 네. 보기 드문 효녀시네요. 그렇죠. 1,000만 원으로 창업 시작했습니다. 1,000만 원으로 창업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때는 샌드위치 샐러드 딱 착즙 음료 3가지만 판매할 수 있었던 게 커피 머신을 살 돈이 없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쇼케이스 하나만 두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쇼케이스가 뭔가요? 그 진열해놓고 판매하는 진열대 있잖아요. 아.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샌드위치랑 샐러드랑 착즙 음료를 열심히 만들고 그걸 이제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처음엔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꿀팁인데 창업을 할 때 저는 굳이 그렇게 비싼 인테리어를 지향하고 있지 않아요. 컬러로 컨셉을 잡고 그 컬러에 맞는 소품을 사면서 채워나가면서 이제 가게 창업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합리적인 비용
과정으로 매장 처음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힘든 과정이 손수 다 들어가서 더 애정이 많이 갈 것 같아요. 맞죠. 진짜 자식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20대 예뻤을 때 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아 같았던 것 같아요. 저를 위한 소비보다 이제 가게를 위한 투자, 사업을 위한 투자로 이제 점점점 늘려나가는 게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제가 없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막 여행 가고 문화생활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럴 수가 없어서 사실 그런 걸 부러워할 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부터 알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 막 3잡, 4잡 하루에 막 4탕 뛰고 이랬었거든요, 알바를. 그래서 막 영화관에서 알바했다가 막 웨딩홀 가서 알바했다가 또 카페 갔다가 또 모델 일도 했다가 또 텔레마케터까지 했었어요. 이거를 하루 만에 막 다 와. 3-4개씩 막 그래서 막 5개도 뛰어갔어요, 하루에.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알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을 좀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취업을 했을 때 회사로는 제가 절대 성에 찰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외국을 유학으로 가신 거예요? 네네. 네, 제가 영어도 할 수 있고요. 스페인어도 할 수 있어요. 네. 신랑감 구합니다. 부모님이 유학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4-5개 알바를 한 이유가 외국에 가고 싶은 그 꿈이 너무 어렸을 때부터 커가지고 비행기표랑 이제 유학 자금까지 제가 다 벌어서 알바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제 유학 생활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이제 멕시코에 교환학생으로 가 있었는데 축제가 열렸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다 그때 뭐 돈 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나도 뭐 이때 한번 좀 땡겨볼까? 라는 생각에 일본 친구들은 초밥을 만들어 팔까? 한국 학생들이 김밥 만들어서 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죽었다 깨나도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전화해서 전 그 택배로 그 한복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길거리 돌아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동양인들을 좀 조롱하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이 김에 한국 홍보를 하자, 이렇게 세계인들이 많이 왔을 때 괜히 애국심이 또 생겨가지고 한국을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시작을 했어요. 네, 길거리에서 이제 팻말 하나 들고 한 번 사진 찍을 때마다 이제 20페소를 받는다라는 팻말을 제가 제작을 했어요. 근데 몇 시간 만에 막 몇백만 원이 막 벌리는 거예요. 줄 서고 막 경찰들도 저희 잡으러 온 줄 알았는데 경찰들도 사진 찍자고 하고 그때 그 돈으로 남미 여행을 했어요. 경유 맞지? 뭐라고 하신 거예요? 차가 종류가 다르잖아요. 하나는 휘발유고 하나는 경유여서 지금 또 저 사고 못 치워가지고 안 그래도 저보고 긍정 에너지 다 얘기하더라고요. 저 해피라이팅이라는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전 되게 사람들 가스라이팅 잘해요. 근데 그게 사람들 약간 열정 주거든요. 열정을 강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해피라이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역시 이게 최고야. 여기가 지금 운영하시는 매장인 건가요? 네, 여기가 제가 운영하는 매장입니다. 메뉴들이 다 건강식이나 다이어트 식품인 것 같아요. 네네. 외국에서는 이렇게 야채나 샐러드 샌드위치, 야채를 시중에서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제가 창업을 했던 8년 전에는 이런 거를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다이어트 할 때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나 같은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발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단체 주문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거는 기사님한테 붙여놓는 스티커 같은 건가요? 남들 다 잘 때 저 혼자 시켜 먹을 때 벨 누르지 말아주세요 했는데 벨 누르면은 그 누가 깰까봐 되게 염려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런 걸로 불편함을 느끼면 고객님들도 느끼겠다 싶어서 제작을 한 거예요. 지금 또 네, 또 주문 들어온 들어왔어요. 거예요? 네네. 주문이 이렇게 밀려 있는데 네네. 다 쳐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할 수 있죠. 매번 이렇게 저울에 재서 들어가나 봐요. 네, 손이 많이 가더라도 저희는 매일매일 주문을 해주시는 분이 많아서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때마다 양이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그때 항상 매번 계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랜차이즈가 몇 개까지 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15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4개 정도의 직영 매장을 운영했었고요. 이제 본사 일에 집중하고자 저는 지금 직영 매장을 한 개 운영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는 다 가맹이에요.
뭐 적으시는 거예요? 아, 제가 아까 메뉴다가 실수해가지고요. 여기 실수한 것들 다 적어야 되거든요. 어떤 실수를 적으시는 거예요? 음식 만들다가 잘못 만든 경우가 있어요. 아까 같은 경우는 토마토 추가라는 옵션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빠서 새로 다시 만들었거든요. 쓴 수익이나 이런 원가율 계산할 때 이런 지표들을 저희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장사를 할 때도 이런 시스템을 했던 게 일하는 사람들이 시스템이 잡혀있지 않으면 일하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이런 거에 있어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랬는데 직원들이 미안해 하더라고요. 대표님과 제가 그 돈 낼게요 이러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내 이름을 쓰는 순간 내 이름을 다시는 안 쓰고 싶어서 더 집중을 하고 서로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처리가 굉장히 많아요. 메뉴가 진짜 다양하네요. 한인이도 있고요. 김치볶음밥 제 최애 메뉴예요. 아, 밥도 팔아요? 네, 죽도 팝니다. 정말 식사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께서 저희 음식을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여긴 어딘가요? 사무실이에요. 상이 되게 많네요. 아니, 되게 하루가 엄청 기실 것 같아요. 이렇게 바쁘게 설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바쁜 것도 어떻게 보면 복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사실 저는 제가 이거를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가맹 문의가 들어올 때마다 다 돌려보냈어요. 왜냐면 저는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정말 어려운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가맹을 받고 싶다고 2년 정도를 조르더라고요. 너무 믿을 만한 친구여서 이제 그 친구한테 처음으로 가맹을 내줬는데 이 친구가 정말 저보다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잘하는 모습을 보고 가맹 사업을 시작했는데 가맹 사업을 제가 홍보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홍보를 안 했는데 15개가 생긴 거예요? 네네네. 대부분의 손님들께서 저희 카페 그리닝을 좋아하시면서 다 손님들이 거의 창업을 했습니다. 초보 창업자들도 네네. 가맹점을 하고 싶다고 하면 할 수 네네. 있는 구조인 건가요? 네네. 불을 쓰지 않는 주방이기 때문에 요즘 MZ세대들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고요. 저희가 레시피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카페 그리닝은 아니고 제가 아빠 차려드린 가게인데 저희 아빠가 할 수 있으면 누구든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빠들이 설 자리가 굉장히 많이 없더라고요. 저희 아빠를 위한 마음으로 모든 것 준비를 다 해놨어요, 사실. 그래서 레시피도 보시면은 매장에 간략하게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누가 와도 할 수 있더라고요. 네. 이제 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출발방 갑니다. 간판 이름이 아빠는 초밥왕이네요. 세상의 모든 아빠를 응원합니다. 따님의 마음이 느껴지긴 하는데 이렇게 해서 남나요? 점심 메뉴는 이거보다 더 싸요. 이렇게 테이블 오더를 많이 쓰던데 쓰는 이유가 있나요? 아빠가 조금이라도 편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계산도 해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결제까지 바로 자리에서 할 수 있어요. 오더가 빠지거나 뭔가 이제 실수하는 일이 없겠어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아무래도 아빠가 연세가 있다 보니 좀 잘못 들었거나 저도 제가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초밥이 나갈 거를 뭐 육회 초밥 주세요 했는데 육회 뭐 물회가 나갈 수도 있고 영수증만 보면 되기 때문에 또 비상연락망. 왜냐면 아빠가 장사라는 게 언제 어떤 일이 발생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배민 원이 있고 또 여기 배달이 있고 되게 헷갈려요. 고객센터 번호 또 여기 티오더 업체 번호 빨리 찾아서 해결할 수 있게끔 우리 아빠가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일했으면 좋겠는 마음을 제가 이렇게 담았어요. 육회 아니고 물회예요? 육회 물회예요. 저는 하루에 2끼를 먹거든요. 한 끼는 그리닝, 한 끼는 여기서 와서 먹어요. 아빠의 레시피, 딸의 마음이 합쳐졌습니다. 진짜 시원해요. 아빠를 차려드리면서도 직원들이 와서 누가 와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가 갖춰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뭐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냉장고에 들어가는 것들을 제가 다 그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대기업 회사에서 알바로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시스템을 그냥 본능 적수했던 것 같아요. 사장님이 없어도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그때도 유심히 봤거든요. 장사하면서 저의 철학은 내 매장을 회사처럼 운영하라였어요. 다 모든 게 다 내 자유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나약해질 수도 있고 게을러질 수도 있거든요. 이건 회사다. 회사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가고 싶을 때 안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365일 약속 시간에는 무조건 저는 영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딱 하루 문 닫아본 게 언니 결혼식 때였어요. 저도 제가 제 결제를 해서 먹어요. 손님을 위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제 개인적인 심부름을 하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주문한지 모르게 저도 주문해서 먹습니다. 여긴 어딘가요? 또 제가 하고 있는 헬스장입니다. 헬스장까지 네네네. 운영하세요? 네, 메인은 아니고 투자를 하신 거예요? 네네, 맞아요. 제가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네, 운동 쪽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아니 대표님이 이렇게 쓰레기까지 치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면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직원들도 좀 자기 일처럼 해주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촬영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저는 제가 되게 게으르고 느리고 제 기준에서는 매장에 일했을 때보다 지금 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퇴해지는 거 아닌가, 나 이러다 게을러지는 거 아닌가, 이전에 비해 삶이 좀 편해져서 덜 고생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 돌아보니 노동력을 태워서 일하는 삶에서 일하는 건 똑같지만 이제는 좀 기획을 하고 이제 머리로 하는 일로 전환이 된 거지 저는 열심히 잘 살고 있었네요. 네. 제가 정말 계획도 없이 사업을 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제가 경험을 통해 여태까지 쌓아왔던 데이터들 아니면은 매뉴얼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다 아낌없이 드리려고요. 앞으로 네.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육아라는 표현을 계속 쓰잖아요. 제 자신이 없어질 각오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창업하시기 전에 꼭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내가 생을 불태울 만한 가치가 있는지. 당장은 힘들 수 있지만 내가 조금만 견디고 노력을 하면은 충분히 그 보상은 따라오거든요. 저는 그거를 너무 느끼고 혜택을 많이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감히 말할 수 있는데 진짜 각오만 돼 있다면은 그에 따른 열매는 정말 달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여러분도 충분한 준비와 각오, 노력을 바탕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